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서 출마 선언에 나섰는데요.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나경원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참 조금 전에 국회에서 이제 전당대회 출마 선언 마치고 바로 오셨습니다. 오늘 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먼저 듣고 싶습니다. 당이 너무 어렵고 또 국민들께서 너무 답답해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으로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예. 이제 대선 출마 권유도 받고 했는데 이번 당대표는 그렇다면 어떤 자기의 사심보다는 공심을 갖고 우리 당을 튼튼하게 하고 그 튼튼함은 결국 국민들께 가깝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풀어가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재집권의 초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이번 당대표는 대선을 하고 싶어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예. 이번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네, 당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당을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셨다 이런 말씀을 여당이 해주셨는데. 어렵다는 것은 대한민국도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사실 여야가 너무 극심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또 같이 해결해서 좀 정말 유능한 민생 정당 또 네. 그리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정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시고 이제 대구, 경북 또 충청 지역을 찾으셨어요. 전당대회를 여러 번 좀 치러보셔서 그런지 당원분들을 먼저 만난 그 행보가 좀 눈에 띄는데 어떤 이야기들 좀 들으셨어요? 아무래도 당원들이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고요. 네. 살려주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어떤 당원은 그만큼 당의 위기 또 대한민국 위기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그러한 이런 당심을 듣고 민심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출마 선언 이전에 또 우리 또 보수 정당의 뿌리인 TK 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충청북도도 방문하고 TK 지역 중심으로 방문했습니다. 네. 경선 캠프 이름을 보니까 재집권 캠프라고 정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기자회견에서 차기 대권에는 도전하지 않겠다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재집권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는 우리 정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재집권을 하려면 지금 현 정부가 성공해야 됩니다. 예. 사실 현 정부가 성공해야지 저희가 재집권도 가능한데요. 현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 민생 문제 해결하는 것부터가 전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민생 하는데요. 저는 사실 지난 4년 다시 국회에 들어올 때까지 정말 정치의 답은 현장과 민생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계속 소통하고 줄곧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저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멀어진 민심과 가까워지고 또 지금 정말 어려워하시는 지금 여러 가지 민생 경제에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최우선의 방점을 두어서 우리 정부가 성공하면 결국 우리가 재집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왜 우리 당이 재집권해야 돼? 이런 국민들께서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안보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을 정말 유능하게 제대로 풀어갈 곳은 저희 정당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나 안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민들 안심시키고 네. 또 미래 희망 비전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재집권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책임지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제일 관심 많은 것 또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될 인구 문제, 기후 문제, 네. 그리고 내일의 과학기술로 인한 과학 강국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그것 역시 어떻게 보면 역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들인데요. 그 문제도 또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하셨던 이제 말씀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국민의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염치 없는 정치에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지적하신 건지 좀 여쭤도 될까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미숙한 정치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치는 또 정치의 프로페셔널리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또 이렇게 뭐 패배했을 때는 한번 물러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염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저희 스스로 당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책임질 줄 알고 또 국민들에게 더 성숙한 정치를 보여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도 같이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기 당대표의 핵심 자질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당정 관계 설정일 텐데, 당과 대통령실의 어떤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해서 좀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당정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수직적이라서 당정 일체를 이루자 했던 것도 문제고 네. 또 그래서 또 보니까 잘 할 줄 알았는데 지나친 또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우리가 총선 과정에서 조마조마했던 것도 또 예. 문제고 사실 그래서 저는 당정 관계는 당정 동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도 힘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하게 해야 되는데 잘 하시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여당으로서 국회에서 저희가 108석밖에 안 되지만 예. 이러한 부분 뭐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뒷받침할 건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당대표 자리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당대표는 여당의 예. 당대표는 대통령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논의해서 정말 이 공은 대통령에게 하고 책임은 본인이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정부가 잘 되게 하면서 그 협의해가는 과정, 어떻게 보면 협치를 이뤄가는 과정이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 잘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 윤심하고 가까워야지 또 잘 된다고 윤심을 파는 분이 있는가 하면 윤심하고 꼭 멀리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10초 대화인지 통화인지 뭔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의도 정치가 너무 미숙하구나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한테도 뭐 대통령하고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그러는데요. 여당 당대표로 출마할 때 당연히 대통령께 이 출마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거는 기본인데요. 그걸 내가 뭐 더 친하다, 밥을 먹었네, 뭐 통화를 얼마 했네 이런 말이 오가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숙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주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기자들의 질의응답 내용 중에 이제 특검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나 의원께서는 미진하면 나서겠다 이런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글쎄요 좀 다른 주자들의 언급도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 사실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야당이 최초부터 주장하고 그런 목적이라면 저희가 협조할 수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진실규명이 아니라 정권을 어떻게 좀 무너뜨릴까 이런 특검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저께 법사위에서 특검과 관련된 청문회 하는 거 보시면서 국민들께서 이건 좀 심하다. 뭐 어떤 분은 뭐 댓글에 인민재판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쓰셨는데요. 그런 특검에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수사는 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가 끝나고 나서는 그다음 이제 미진하다면 우리가 특검을 논의할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한 위원장이 바로 특검을 발의하겠다 그러는데요. 전 굉장히 좀 순진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특검 정국으로 계속 가고 그런 논의가 시작되는 것 자체가 야당의 어떤 의도에 말려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윤상현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나 의원님이 오늘 시작으로 해서 한동훈 그리고 원희룡 후보까지 차례로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제 4파전 구도로 짜여졌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건 정말 강점이다. 내가 제일 잘났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주당은 뭐 또
또 이재명 당대표 된다며요. 그렇게 다들 예상하죠. 그래서 이재명을 이겨본 유일한 사람, 이길 수 아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 분은 우리 당이 총선 결과가 참패였고 또 한 분은 개항에서 참패하셨는데요. 제가 저희 지역에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 지역구 말고 제일 많이 온 지역이 저희였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8번, 조국 당대표 2번, 뭐 정말 저희 뭐 십자포화를 퍼부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건 뭐냐, 사실은 이기는 거는 다들 이제 이기고 싶어 해요, 우리 당원들은. 근데 이기는 거는 결국 전략, 지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또 2019년 야당 원내대표를 했었는데 그때도 야당이 완전히 그냥 무기력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탄핵 직후에. 지금도 여당이 좀 그런 모습인데요. 그 무기력한 정당에 생명력을 좀 불러일으키고요. 생명력을 넣어서 다시 국민과 민심에 가까운 정당이 돼서 꼭 다음에 정말 더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 마음 읽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 앞두고 여전히 뭐 친윤, 반윤, 비윤, 뭐 개파 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에 대한 또 셈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1차 선거가 아니라 2차 선거에서 반한, 그러니까 뭐 한동훈에 반대하는 뭐 이런 것으로 뭉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좀 궁금하십니다. 뭐 저는 사실 지금 뭐 누구는 절대 안 되고 누구는 뭐 절대 안 되고 이거보다는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이겨본 사람이고 또 정말 우리 당 22년 전에 당에 와서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당을 떠나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사실 건강한 민주정당과 건강한 보수정당, 건강한 좌파정당과 건강한 우파정당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일당 독재의 정당이에요. 민주성이 하나도 없는 정당이고 우리 당은 보면은 계속해서 그동안 개파 논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당에서 키우기보다는 외부 수요를 좋아해서 뭐 총선 때고 대선 때고 그냥 새롭게 가져오기 바쁜데요. 그저께 이철우 지사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보따리 장사들이 그래서 자꾸 선거만 되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보수정당, 건강한 우파정당의 모습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뿌리 깊게 또 이 역사성도 좀 잘 회복을 해서 이 정당 자체가 다들 이렇게 뿌리 깊게 딱 자리 잡아야지 이 양 정당이 정말 정책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당 기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야권 단독으로 입법 청문회를 여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이 좀 너무 속수무책인 게 아니냐. 지금이라도 국회 들어가서 뭔가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비판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요? 사실은 굉장히 정말 무도한 민주당을 만났죠.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국회를 오래간만에 와서 보니까요. 와, 국회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독재적 발상에 놀랐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뭐 의장하고 법사위원장 같이 하는 관행이 없었는데 그런 일은 여태까지 없었던 건데 그걸 당하고 마는데요. 저는 이제는 할 수 없다. 저희가 사실 강하게 법사위원장을 얻기 위한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얻지 못한다면 들어가서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이 민주당의 이러한 부당성, 민주당의 일방적 의회 독재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그래도 국회 내에서 싸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금은 저희가 뭐 워낙 무도한 집단을 만나다 보니까 뭐 진짜 하나도 내주려고 하지 않지만 어쨌든 들어가서 싸우면서 다시 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출마 선언에서 조건 없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과 마음을 합치자 이렇게 또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또 방송에 나와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신지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보수 정당이 좀 튼튼하고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데 늘 뭔가 친윤, 친한, 반한, 비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런 계파, 친윤, 친한, 비한 이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줄 서는 정당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줄 설 수 있는 정치를 해야지만 저희가 민심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 어려운 것, 또 국민들 힘드신 것 잘 보다듬는 그런 정당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정부가 성공해야지 국민 삶이 편해집니다. 저희 더 노력하고 더 가까이 가는 그 노력 잊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야당의 그런 지금 일방적인 좀 의회 독재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좀 막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한 길 걸어왔던 저 나경원 여러분들께 꼭 저의 정말 그 국민을 위한 정치로 다시 보답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당권 도전을 선언하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